헬스조선 상예 서비스 3일의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총선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따지면 투표날까지 D-9일 이라고는 하지만 이런저런 시간을 빼면 그냥 일주일 남았다는 게 정확합니다. 이제는 전국 판세가 굳히기에 들어가는 시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판세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으며 유권자 표심은 어디로 흐르고 있을까요? 먼저 지난 주말 한국일보 일면 톱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목이 60대 이상 유권자 1200만 명 총선의 태풍의 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기관 조사가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발표한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60대 이상 유권자가 1200만 명을 넘어서서 1202만 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전체 유권자의 27%를 차지했습니다. 이 60대 이상 유권자들은 자유우파 성향으로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쪽이 많습니다. 더욱이 이 60대 이상 유권자들은 꼭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무려 80%를 넘었습니다. 성난 얼굴로 투표장에 달려가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좌파 진보 성향으로 여당 지지가 많은 20대, 40대 유권자 숫자는 앞선 총선보다 5%포인트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발매되고 있는 주간조선 커버 스토리를 보여드립니다. 제목이 4.15 총선 50대의 색깔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 파란색이 좌파 진보 정당 지지 색깔이고 오른쪽 붉은색이 자유우파 지지 색깔입니다. 그 중간에서 50대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고 묻는 커버 스토리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갈대 표심이 승부를 가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50대 유권자들의 표심은 왔다 갔다 했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이 소득 주도 성장, 탈원전, 부동산 정책에는 크게 실망해서 여당에 반대하는 반여 분위기가 뚜렷한 반면에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처는 어느 정도 평가를 해주어 친여 성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50대는 2012년 대선 때 투표율이 82%로 가장 높았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박근혜 후보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대선 때는 이 50대 유권자들이 장노년층 대열에서 벗어나 2030 세대 쪽으로 기울었고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홍영님 조선일보 여론조사 전문기자가 분석한 이 커버 스토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응원군이었던 50대 유권자가 근래 변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 능력과 관련해서 진보 정치권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여러 조사에서도 정부가 경제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는 비율이 50대 유권자가 다른 연령층을 통틀어 가장 높았습니다. 결론은 50대는 각 정당이 지지 기반을 넓힐 수 있는 핵심 계층이며 이번 총선도 50대가 어디로 쏠리느냐에 따라 판세가 요동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자 동아일보 일면 보도입니다. 1000만 부동층이 9일 뒤 승부 가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지 정당 없다는 유권자가 20%를 넘었다는 분석입니다. 이 신문은 4년 전 20대 총선과 이번 21대 총선을 같은 시기에 조사했던 내용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개의 커다란 원으로 되어 있는 도표를 보시면 됩니다. 2016년 3월 말 새누리당 33.3%, 더불어민주당 24.9%였는데 이번 2020년 3월 말 조사에는 더불어민주당 38%, 미래통합당 25.3%입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2016년 총선은 여론조사와 정반대로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신문의 3면 제목이 그 대답입니다. 양강 체제 공고, 4년 전 제3당
즉 안철수 국민의당 돌풍을 만들었던 무당층, 이번엔 어디로 갈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000만 명이 넘는 부동층, 무당층, 그 표심 속에는 여당 표가 많을까요? 야당 표가 많을까요? 대개는 대답을 꺼리는 샤이 보수 표가 더 많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어서 오늘 아침 중앙일보를 보겠습니다. 일면 톱 기사를 보면 지역구 투표 지지율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 41.9%, 통합당 지지 24.8%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리더십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우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역구 투표는 소선구제 특성 때문에 투표 결과는 정당 지지율과 크게 어긋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을 더 유심히 봐야 합니다.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을 보면 야당인 미래한국당이 20.7%인 반면에 범여권 쪽은 더불어시민당 21%, 정의당 8.5%, 열린민주당 9.9%입니다. 정의당을 빼더라도 시민당과 열린당만 합해도 30.9%로 미래한국당보다 크게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의 사면 제목이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로 보면 시민당 플러스 열린당 22석, 반면 미래한국당은 14석이라고 예측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신문 오면을 보면 응답자의 53.7%가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을 찍었다고 대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의 실제 득표율은 31.6%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비례정당 지지율에도 22.1%포인트 안팎의 착시 현상이 스며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오늘 아침자 최보식이 만난 사람 기사를 보겠습니다. 63세 김형준 명지대 교수를 인터뷰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계량 정치학을 전공한 국내 최고 선거 전문가로 꼽히는 학자입니다. 제목이 50대와 자영업자가 선거 승패 결정, 그리고 이 남자, 즉 20대 남자의 투표율도 주요 변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주간조선 커버 스토리와 일부 겹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김영준 교수는 이번에는 정의당의 전체 의석수가 5석, 6석에 그칠 것이라면서 정의당이 가장 바보가 된 셈이라고 했습니다. 네, 끝으로 지금 소개해드리는 다음 발언을 누가 했을까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총선은 그냥 총선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명운이 달린 역사적인 싸움이다.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누가 한 발언일까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한 말일까요?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 선대위원장이 한 말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한 말입니다. 여당 지지자에게도 야당 지지자에게도, 아니 여야를 떠나서 모든 국민들에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초유의 국가 재난 상황을 맞이해서 결과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국가와 민족의 명운이 달린 선거입니다. 민주당과 그 위성정당은 1당 3당 석권 전략입니다. 지역구에서도 1당을 차지하고 비례대표 시민당 역시 선두에 올라 지역구의 민주당 통합당에 이어 제3당이 된다는 전략입니다. 그러면 여당 쪽이 국회의장도 차지하고 공수처장의 추천권까지 장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불러낼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반면에 야당은 이번 선거를 그르치면 정말 국가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뜻에서 2판 4판 전략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보면 지역구 투표용지에 기호 2번 미래통합당을 찍고 비례대표 정당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 미래한국당을 찍도록 유권자를 유도한다는 선거운동 구호입니다. 이 2판 4판 선거 구호는 재빠르게 입소문을 타면서 주변에 이 말을 하는 유권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국가의 앞날이
6.22 고비에 처할 때마다 우리 국민과 유권자들은 절묘한 선택을 해오셨습니다. 이번에도 그 위대한 민심이 작동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그러려면 투표장에 나가셔야 합니다.